2025년 서울 강북구 72세 김영자는 성당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30년째였습니다. 손에 쥔 묵주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신부가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신부님. 아직도 그 일 때문인가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신부님, 저는 사람을 죽였어요. 신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같은 고백을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영자의 집은 성당에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벽에는 십자가 하나만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도 장식도 없었습니다. 마치 속죄하는 사람의 방 같았습니다. 밤마다 영자는 악몽을 꿨습니다. 작은 손이 그녀를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영자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성당으로 갔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하지만 용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영자는 42세였습니다. 남편과 두 딸을 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평범하게 12월의 어느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단 앞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바구니였습니다. 담요에 쌓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다가갔습니다. 담요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한 달도 안 돼 보이는 작은 아기였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얇은 담요 한 장만 덮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여보, 빨리. 남편이 나왔습니다. 아기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 불러야 해요. 잠깐, 생각 좀 하자.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큰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소란을 피우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지관에 맡기자. 조용히. 영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을 따랐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이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루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기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유를 먹이려 했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복지관에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자는 아기를 확인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인공호흡을 시도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왔습니다. 그는 창백했습니다. 경찰 불러야 해. 안 돼. 우리가 의심받을 거야. 하지만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남편은 아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영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영자는 무너졌습니다. 영자는 변했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참지 못했습니다. 1년 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영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아빠를 따라갔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성당을 찾았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그녀는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영자가 먼저 멀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신이 엄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자는 홀로 살았습니다.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돈을 아꼈습니다. 최소한만 먹고 최소한만 썼습니다. 마치 벌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은 영자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말이 없고 웃지 않는 할머니. 하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3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2024년 가을. 영자는 신문을 봤습니다. 작은 기사였습니다. 30년 전 버려진 영아 유골 발견. DNA 검사 진행.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끝이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안도감이 먼저 왔습니다. 마침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30년간의 거짓말이 끝난다는. 그날 밤, 영자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를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영자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을, 어떻게 아기를 발견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남편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인 것 같았습니다. 조사는 일주일 걸렸습니다. DNA 검사, 부검 기록, 모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형사가 영자를 불렀습니다. 김영자 씨, 네, 영자는 떨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무죄입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네, 아기는 당신이 발견하기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형사는 부검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영자는 글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신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착각이었을 겁니다. 사후 경직 전에 미세한 움직임이거나 당신의 희망이 만든 착시였을 겁니다. 영자는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형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영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사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영자는 성당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짊어진 무게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신부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들었어요. 영자 씨, 신부님, 저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알아요. 영자는 울었습니다.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신부는 말없이 그녀 옆에 있어줬습니다. 이제 자신을 용서하세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가 무서웠습니다. 30년을 죄책감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자유로워진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잤습니다. 깊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아침 햇살 같았습니다. 영자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전화 너머로 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영자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30년의 비밀을,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엄마 몰랐어요.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딸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이 된 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안았습니다. 오래, 영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미혼모 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녀는 아기들을 안아줬습니다. 따뜻하게, 조심스럽게. 할머니는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한 젊은 엄마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한 아기를 만났어요. 구하지 못했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아기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72세 김영자는 오늘도 쉼터에 갑니다.
아기들을 안아줍니다. 울고 있는 엄마들을 위로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30년의 죄책감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착각으로 시작된 고통은 진짜 구원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밤, 영자는 꿈을 꿨습니다. 그 아기가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전 아프지 않아요.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는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영자는 눈을 떴습니다. 얼굴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창밖에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정말로. 영자는 속삭였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왔습니다.